또 영주 TV의 송영주. 김진수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현재 프리미어리그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야, 뭐 8년 만? 네, 8년 만에. 진짜 오래됐다. 퍼거슨 감독 이후로 처음으로. 야, 언제 네. 얘기야, 정말. 그러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폴 포그바의 결승골을 앞세워서 네. 번리에게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죠. 네. 그러면서 1위로 등극을 하긴 했는데, 물론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 순위가 또 요동칠 바뀌었을 수도 수도 있습니다. 있어. 그만큼 프리미어 리그 순위가 매 라운드 요동치고 있는 건 네.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맨유가 1위에 올라서긴 했지만은 여전히 많은 고민들을 안고 있어요. 특히 이제 맨유 중원에 세 가지 고민이 있잖아. 네네. 가장 큰 고민은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심각한 의존도. 이 부패가 없으면 팀이 안 돌아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이 선수의 가부화가 굉장히 우려되기도 하고, 두 번째는 포그바의 기복. 어떡할 거야. 걔는 기분에 따라서 경기력이 너무 달라져. 그러니까 그리고 수비 국면에서의 꾸준하지 못한 기여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거액을 투자한 반더백 어떻게 써야 돼? 네. 그러니까 미드필드 라인에서 봤을 때는 부패는 잘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근데 저희가 부패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체력적인 문제라든가 네. 아니면 이제 부상 위험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포그바는 뭐 기복의 포그바니까 여러분이 잘 아실 거고, 그리고 반더백은 아예 안 써. 제대로 쓰지 못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반더백 선수의 기량적인 문제도 있고 적응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보려고 시간을 마련했어요. 여기 아약스 마음이 있잖아. 그래서 널 위한 방송을 하고 있잖아. 그래, 아약스 마음이 일단 얘기를 좀 해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아니, 자, 예. 일단은 반더백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아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18-19 시즌 챔피언스 리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게 됐지만은, 네. 그래도 이 선수의 어떻게 보면 약간 단면적인 면만 알고 있다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를 한번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어요. 이 선수는 정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 있어요. 정확하게는 테나흐 감독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예요. 김진수가 나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로 야, 네, 오랜만에 맞을 뻔했습니다. 네, 이런 분기점이 있는데, 테나흐 감독을 만나기 전에는 1433의 전형적인 공격형 중앙 미드필더, 뭐 소위 우리가 쉽게 요즘 자주 얘기하는 메짤라적인 움직임 플레이를 가져가던 선수예요. 측면에서 잘게 썰어가면서 선수와 트라이앵글을 만들고 공격을 전개해 나가고 때론 공격 가담까지 하는 그런 선수였는데, 테나흐 감독을 만나면서 이 선수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스타일을 정착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그러면서 제가 압박형 10번, 뭐 가짜 10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기민한 움직임으로, 그리고 동료와의 연계로 공간을 창출해주고 뭐 득점 기회를 생산해내고 이런 역할을 주로 하고, 수비 국면에서는 가장 빠르게 공을 가진 선수를 압박하면서 1차 저지선 역할을 해주는 뭐 그런 선수로 어떻게 보면 바뀌었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 본다면 첼시의 카이 하베르츠 같은 경우도 중앙 쪽에서 잘게 썰어서 들어가거나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유사한 면도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두 선수가 어떻게 보면 좀 공교롭게 고전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은 솔샤르 감독은 이 선수를 어떻게 쓰고 있나? 왜 데리고 온 거야? 쓰는 이걸 봐야 방법을 될것 모르면. 같아. 그냥 저는 솔샤르 감독이 이 반드백 선수를 데려갈 때 자신의 플랜을 제시하고 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 우리가 너를 어떻게 쓸 것이다라고 하면서 반드백을 설득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줄 알았어. 아니, 그렇게 얘기해서 설득을 했다며. 그럼 반더백도 들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이해가 됐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왔는데 뭐야? 제대로 안 쓰잖아. 어떻게 보면 지금은 부패 백업으로만 활용하고 있고, 삼선에 요즘 가끔씩 기용하면서 활용 방법을 좀 찾아가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이 선수를 잘 쓰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그런 모습은 보이진 않아요. 그런 점들이 굉장히 아쉽죠. 네. 어찌 본다면은 솔샤르 감독 입장에서는 부패 중심의 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면서도 이
반더백의 장점을 이용해야 되는데 일단은 부패 중심의 팀의 이 틀은 마련돼 있으니 이 방법대로 가되 그러면 일단 백업으로 써볼까? 그리고 아니면 삼선에 한번 넣어볼까? 요 정도 수준이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솔샤르 감독을 어느 정도 변환할 수는 있어요. 워낙 지금 순위 경쟁이 빡빡하니까. 그렇지. 올 시즌 성적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변화를 크게 가져가기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거기다 부패가 너무 잘하잖아. 그렇지. 예, 그게 가장 크지. 예. 그러다 보니까 반대백이 기대만큼 못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시즌 초반에 비해서 오히려 더 못하고 있고 예, 이런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꾸준히 출전하지 못하니까 전체적인 경기 감각은 떨어지고 있고 거기다가 반더백의 플레이 자체가 아까 전에도 얘기해줬다시피 온도볼 상황에서 개인 플레이에 강한 선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동료하고 연동해서 들어갈 때 플레이가 좋은데 네. 플레이를 계속해서 펼치지 못하다 보니까 동료하고 연동할 때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네. 이게 좀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선수를 잘 쓰려면은 어떻게 써야 하나? 바르셀로나에게 공짜로 보낸다? 저는 바르셀로나의 축구에는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맨유에서 어떻게 잘 쓸지도 한번 알아봐야죠. 예. 이 선수는 후방에서부터 차근차근 잘게 이렇게 빌드업 해가면서 공격을 만들어가는 이 아약스 철학 속에서 성장한 선수거든요. 예. 그러면서 사선의 간격을 타이트하게 가져가면서 공수 전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체계 속에서 빛날 수 있는 선수거든요. 예, 에너지가 굉장히 넘치고 공수에 부지런히 가담하고 지칠 줄 모르는 그런 체력을 보여주는 선수인데 맨유는 어떻게 보면은 좀 단편적인 그런 공격을 하잖아요. 예, 길게 찔러줘서 선수의 속도, 선수의 킥 그리고 개인적인 역량에 어떻게 보면 의존하는 그런 플레이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선수와는 좀 약간 엇박자를 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측면 혹은 전방에서 경기를 풀어줄 줄 안다거나 혹은 상대 수비를 끌고 다닌다거나 이런 영민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선수가 주변에 필요하거든요. 네, 맞아요. 아약스 시절을 뭐 예로 들자면은 뭐 지에으, 타디치, 프랭키 레옹 이런 선수들이 좀 필요해야지 이 선수도 거기에 부품으로 끼어서 같이 이렇게 빛날 선수인데 지금 메뉴에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거죠. 예. 그 여기에서 최근에 레버쿠젠의 보스 감독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 보스 감독이 아약스 시절에 또 반데백과 함께한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지에의 뭐 반데백 같은 선수와의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서 맨유 보고 왜 영입했는지 모르겠다. 그래, 나도 이거야.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서 반더백 영입할 때도 반더백을 영입한 거는 메뉴 입장에서 나쁘진 않다. 왜? 모든 부품으로 쓸 수 있으니까 부패 그렇죠. 자리에 쓸 수도 있고 그 밑에도 쓸 수 네. 있고 그 메뉴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데 과연 반더백 입장에서도 좋은가? 근데 난 그거 아니라고 봤거든. 그렇죠. 우리가 그때 그렇게 한번 또 얘기를 했었죠. 예. 그러면서 이미 동 포지션에 리그 최고의 선수가 있다. 부패가 그래, 있다. 부패가 있는데. 그래. 왜 영입했느냐? 이게 반대백이 물론 6번으로도 뛸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메짤라하고도 비슷하고 빡투빡과도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는 선수인데 6번으로 뛸 수 있지만 그러려면 3, 4선 간격을 콤팩트하게 가져가야 된다. 타이트하게. 예. 그래야지 이 선수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고 이렇게 맨유처럼 선수들의 간격을 넓게 벌려서는 활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다 일리가 있는 얘기죠. 일리가 있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반더백이 최전방 쪽에 가까이 있지 않다면 여기는 부패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최전방 쪽은 뭐 마샬이 있든 뭐 레시포드가 카바니가 있든, 있든 네. 레시포드가 있든 여하튼 요 자리는 부패 자리잖아요. 근데 네. 요 자리에 부패가 있다면 결국 요 밑에 이제 반더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그렇죠. 위해서는 반더백은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스타일이니까 네. 간격이 좁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메뉴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한 번에 넘기는 플레이에서 레시포드의 스피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카바니의 공간 들어가는 움직임을 네. 이용하는 모습도 있고 마샤는 여전히 부진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간격을 벌리면서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반더백을 6번으로 써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선수가 최근에 그래서 야, 정말 힘들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라운드에서. 그래서 출전 시간들을 좀 찾아봤는데 지난 12월부터 현재까지 뭐 300분도 채 안 되는 시간을 뛰었어요. 네. 예. 지난 FA컵 와포드전에 11월 이후로 처음으로 풀타임을 뛰었어요. 그 이전까지는 뭐 11분, 45분, 10분, 19분
2분 뛴 적도 있어요. 이래서야 뭘 팀에 적응할 수가 없지. 이거 발렌시아의 이강인이라는 시트 트라이던의 이승우 때문에 약간 비슷하다. 그런 출전 기록들인데. 야 그러면은 맨유에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가장 지금 관심사일 것 같아. 그렇지. 현 시스템에서는 패스앤 무브로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선수가 많잖아요. 네네.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선수가 브루노 페르난데스 혹은 마타 그리고 카바니 이 정도가 있거든요. 결국 반대벽에 쓰려면은 이 선수와 최대한 많이 연결해서 같이 기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맨유와 아약스, 뭐 네덜란드와는 전술적 기조가 차이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네. 왜냐면은 카바니도 물론 이제 몸 상태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은 선발로 계속 나오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전방 쪽에 마샬이나 레시포드가 있을 가능성이 크고. 네. 그럼 측면 쪽에서 마타가 나오는데 반더백을 기용한다? 어렵죠. 이건 또 어렵죠. 그렇죠. 왜냐면 네. 마타가 빠졌을 경우에는 반더백이 부페랑 같이 나오지. 네. 그런데 부페가 만약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반더백이 그 자리에 들어가면서 마타랑 같이 나올 수는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한 선수들이 동시에 기용될 가능성은 어렵죠. 희박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 상황으로 전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힘들게 되고 아까 방금 얘기 드리다가 끊겼지만은 전술적 기조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아약스에서 보여준 능력을 100% 살리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어렵지. 그렇게 생각이 들고 현재로서는 결국 본인 스스로 좀 타 포지션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여야 되고 여러 포지션에 뛸 수 있도록 그런 이해도를 높여야 되고 3선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거나 혹은 측면에서도 뛸 수 있는 혹은 톱에서 가짜 9번처럼 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찾으면서 이 상황을 타개해야 되지 않나. 이게 그런 선수 생각이 입장에서는 들어요. 굉장히 힘든 문제예요. 어렵죠 왜냐면 이거. 예. 지금 선수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잘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포지션으로 기용할 수 없으니 네가 못하는 것을 네가 발전시켜서 와라. 그렇지. 그 예. 얘기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말로는 쉽게 할 수 있지만은 완성 단계에 있는 그렇지. 선수에게 이걸 그러니까.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죠. 정말 그만큼 지금 상황이 어렵다라고 봐지는 거고 이 선수에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면은 감독에게는 이 반더백을 살리기 위한 좀 디테일한 전술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물론 이제 팀을 잘 이끌고 있고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지만은 어찌됐든 데려왔으면은 좀 살려야 되는 게 감독의 역할이고 그리고 이 선수를 살려야지 맨유가 지금보다 공격이 좀 다채로워질 수가 있어. 언제까지 지금 부페에게 계속 의존해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페에게 의존해서 가면서 성적이 계속 잘 나온다면 당연히 이거는 강력한 플랜 A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가야 되겠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플랜 A는 상대가 언제든지 간파를 하고 또 경계를 하고 분석을 해서 파이법을 갖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점을 고려했을 때는 플랜 B가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반더백은 분명히 활용 가치가 있는 선수다. 네. 그래서 소샤르 감독이 좀 다양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제 김진수 기자의 생각이고 반더백을 아까워하는 아약스 마이미 가슴 아파하면서 아니 근데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리고 반대백을 얘기할 때 제가 약간 밀러를 그 독일의 토마스 밀러를 공간의 지배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반대벽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선수의 좀 전술적 이해도를 고려했을 때 측면에서도 조금만 뛰면은 바로 또 적응을 하면서 또 맞춰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후방에서 공격을 지원해주는 선수가 또 공격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완비사카라는 게 또 아쉬운 면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또 부페나 혹은 포그바, 맥토미니도 최근에 또 공격적인 지원도 굉장히 좋잖아요. 이렇게 조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은 가끔씩 해요. 맨유가 좀 후반기에 반더백을 살리면서 지금보다는 좀 다채로운 그림을 그리면은 리그 우승 경쟁과 맨유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재밌는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네. 네. 반더백이 과연 살아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어려울 것 같다.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네, 이게 우리가 말로는 얘기하지만은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쉬운 게 아니야. 그리고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리그 경쟁이 굉장히 빡빡하고 선수들 로테이션도 돌려줘야 되고 그런데 이게
들어맞지가 않거든. 예. 거기다 소샤르 감독 입장에서도 지금 반더백을 살려야 돼 막 이런 고민보다는 일단 지금 잘하고 있는 거에 집중하자. 그렇지. 그게 가장 중요하지. 일단은. 그럴 수 있어요. 포그바도 지금 머리 아파 죽겠는데. 네. 오히려 반더백보다는 포그바의 신경을 더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네. 포그바가 참 문제예요. 근데 라이올라가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팀을 좀 흔드는데 이런 것들이 고민스러울 거예요. 네. 여하튼 저희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반더백 활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김진수 기자가 얘기하는 부분은 다 이해는 되지만은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그래서 이 방송 정말 쓸모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그럼? 그래서 내가 한 건데. 그렇군요. 아. 그렇구나. 에이. 잘 좀 하자.